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 도시주택공원. 도시공원. 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이거. 예, 그죠. 이거 말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홍보실의 홍차입니다. 이사 대책으로 한간에 뜨거운 공공주도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예정인데요. 저 혼자가 아닌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시연구소 최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 대책이라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다양하게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사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와 유튜브의 컨텐츠들을 접했는데 워낙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맞는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오해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네, 이게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많은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이라서 많은 오해도 있고 우려도 있고 뭐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해도 많이 풀어주시고 설명도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그 이사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그리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이거 간단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 이름 장명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 10글자로 딱 2글자, 4글자, 4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에서 하는 공공주택을 하는 복합사업이라는 거예요. 주택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공업지역이나 그 역세권, 저층주거지에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복합적인 용도, 집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업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직접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정말 이름이 어렵죠. 이사 대책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라 복잡하긴 한데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지역에 사업을 하되 민간이 함께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이런 정책이 도입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가요? 무엇보다도 도심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해야겠다라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그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또 있거든요. 사업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존의 사업들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정비구역 안에는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정비구역 밖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 개발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공공이 좀 주도한다는데 어떤 의의가 있는 거겠네요. 기존의 우리 민간주도 사업은 내용 자체는 공익사업인데 실제로는 이윤에 의해서만 사업이 진행되던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수익이 안 나와 이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유형의 개발 유형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 사업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사 대책이 고민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벌써 열띤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앞에 피켓인데 피켓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면은 피켓을 OX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이 주도하면 일방적 수용 방식으로 주민들이 내쫓기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X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수용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주민분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은 사실 수용이라기보다는 정말 지난하고 어려운 이 정비 사업이 빨리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1년 안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그냥 해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재산 문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뭘 돌려받나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이번에 이사 대책에 새로 현물 선납이라는 방식이 도입되었어요. 예전의 재개발에서는 관리 처분이란 방식으로 사업이 거의 다 되고 한 5, 6, 7년, 8년 후에 아, 내가 얼마를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지분집을 LH가 받고 여기에 확정 수익률을 얼마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소유권을 공공이 가진 다음에 이걸 사업을 전체를 굉장히 빠르게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새로 도입된 게 현물 선납이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발생한 이익을 공유한다는 건 임대주택만 늘어나는 건가요? OX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공공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요. 네, 임대주택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했던 개발 이익보다 더 많은 개발 이익을 토지 등 소유자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있고 그 지역사회의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 생활 SOC들이 많이 부족해요. 이주대책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주대책에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개발 이익이 공공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공공이 들어감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는 것이지 예전에 재개발에 의해서 생기는 이익을 공공이 뺏어서 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이익을 남겨서 이번 정책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나 뭐 이런 제도가 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사실 인센티브 정도가 아니라 특혜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도시계획적인 특혜가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용적률보다도 120%까지 올려주고 이러한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고 그다음에 종상향이라는 도시계획적인 특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분담금을 내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도 예외 규정을 두고 사실은 특혜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그 장치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개발 이익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공사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자금을 끌어들이다 보면 금리가 낮다거나 해서 매우 좋은 조건으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통합 심의를 한다거나 사전검토 회의를 거쳐서 하면서 불필요하게 늘어날 절차를 굉장히 축소하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곧 개발이익의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또 이사대책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매우 중요한 개발이익의 원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세 번째, 공공이 사업을 참여하면 민간 개발은 설 자리가 없어지나요? 하나, 둘, 셋. 이것도 또 X네요. 소장님 어떤 내용인 거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일단은 공공이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이라는 아파트를 직접 짓는 거, 시공사 선정은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이 시공을 통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동 시행 방식의 사업 유형도 있고 민간만이 시행을 하게 하는 사업 유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방식은 민간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성이 낮다고 하거든요. 보통 사업성이 낮아서 그러니까 이윤이 남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공공이 주로 하게 되는 사업 영역이 민간이 하는 영역과 공공이 하는 영역은 좀 구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그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오해도 많이 풀리고 설명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벌써 저희가 준비한 3가지 쟁점은 다 끝났는데 여기서 좀 사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뭐 해외 사례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소장님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국내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반포의 주공아파트, 그다음에 잠실의 주공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보면 이게 주공아파트가 붙였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공공이 개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해외 사례로는 제일 유명한 개발지구 중에 하나일 텐데 파리의 라데팡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관광 파리 가신 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 지역의 개발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제 공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외국에는 이 공공이 개발하는 방식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진행됐던 거죠. 중요한 사업일수록 공공이나 민간이 같이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미국의 허드슨 야드 개발 공사라든가 파리 세마파, 뭐 일본의 UR 이런 여러 기관들이 공공이 사업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하면서 그렇다고 공공이 다 하지 않고 이제 민간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같이 하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진 공공주도 개발 사업의 사례는 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를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특정 개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굉장히 포용 도시를 만든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사 대책의 공공주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소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개발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누군가는 쫓겨나는 사업이었거든요. 세입자든 그 분담금을 분담할 수 없는 영세 가옥주든 이렇게 쫓겨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개발로 인해서 누구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집을 잃거나 가게를 잃거나 이러지 않는 소형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개발이 이사 대책을 통한 개발 모델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박사님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사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정말 좋았고요. 이사 대책의 성공은 결국은 주민과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사업 시행자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오해 없이 빨리 해서 정말 함께 더불어 사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시를, 포용도시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를 바라고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사 대책에 대해서 소장님,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오해도 많이 풀리고 설명도 충분히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박사님 또 이사 대책 뒤에서 많이 서포트 지지해 주시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